이거 살짝 타이밍이 지났기는 한데 저는 조금 다른 앵글로 보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앵글? 네. 그 솔로 지옥에서 송지아 씨가 엄청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을 휘감고 나오니 이제 그렇게 좀 더 화려한 이미지에 사람들이 관심이 갔던 것 같고 실제로 그 넷플릭스 내에서도 출연진의 절반 이상이 이 여자한테 계속 대시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인기가 있었죠. 이 송지아라는 사람이 본인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품을 워낙에 많이 촬영을 하고 나왔고 그게 이제 넷플릭스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국제적인 망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샤넬이라던가 이런 브랜드들이 가품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데 보통 저희 왜 동대문 같은 데 옛날엔 가면 시계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보면 막 알마니부터 시작해서 다 짝퉁 있고 그거 되게 싸게 사서 그냥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디까지 처벌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에 뭐 송지아가 막 얘기한 걸 그냥 영상을 따가지고 와서 저희 영상에 소스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저작권의 의미로 볼 때 사실 막말로 문제를 걸면 걸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뭐 통영상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작권 얘기 나왔으니까 전문가께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상표랑 네, 저작권이랑. 상표 같은 경우는 뭐 샤넬이 아닌데 샤넬 마크 한 거니까 혼동을 일으키는 거는 상표권 침해예요. 뭐 생산, 판매 그런 걸 상표권 침해로 보거든요. 네. 여기 송지아 같은 경우는 소비자잖아요. 네. 소비자를 침해로 보는 행위는 있진 않아요. 구매 같은 경우로. 지금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송지아가 혹시 가품 판매도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이제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이 지금 제일 핫하게 뜨는 게 이분이 디올의 광고를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올의 제품을 들고 디올의 가방을 들고 찍었는데 이 들고 있는 가방이 가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올 협찬인 해시태그를 걸고 광고받은 제품은 올리고 밑에 가방은 짝퉁이니까 이거를 그 콘텐츠로 소비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참 그거 보고 난 이해가 안 갔던 게 답답했던 게 소속사가 있다면서요. 네. 얘가 물론 인플루언서로 유명해지니까 소속사에서 얘를 잡아가지고 키운 것 같은데 그 선후 관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가 그렇죠. 아예 무명일 때 기획사에서 얘를 기획해가지고 인플루언서를 키운 건지 아니면 얘가 송지아가 조금 유명해지니까 기획사에서 얘를 픽업을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후자의 경우다. 어쨌든 픽업했으면 기획사가 디올 광고 정도였으면 거기에 누가 딱 따라가가지고 옷도 체크하고 소품도 체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체크 안 하고 돈 벌려고 했다? 그 기획사 망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모든 가품을 그렇다고 소속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특히나 또 돈을 받아서 대가성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디올 측에서도 한 번은 검수했을 수 있고 소속사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받고 나가는 광고니까 회사 이름에 뭐 먹칠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한 번 더 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올라가게 됐나가 조금 의문이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자들은 명품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상업적 목적이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솔로 지옥도 나오고 홍보를 위해서 자기 홍보를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팔지 않았어도 자기 홍보를 위해서 가품을 착용하고 그 얘기를 했다. 그럼 그거를 연결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니까 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근데 경제적 이득이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입증을 못 하잖아요. 피해자를. 피해 얘기나 피해자를 입증하기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불법 행위로 해서 사기라고 하기가 사기라는 거는 누굴 속여서 손해를 입히쳐야 되는 건데 손해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상표권 문제로만은. 상표권 문제로만으로는 자기가 생산자는 아니고 그냥 사용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사용을 했는데 그냥 입고 지가 돌아다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입고 나와서 이게 진짜처럼 유튜브에 나와서 자랑을 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됐다. 그 부분을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상표권 침해라는 거는 이걸 해가지고 뭐 판매자나 생산자 같은 경우는 이걸 판매를 하면 사실 진짜 상품에 대해서 속아가지고 사게 되면 실제 상표권자 뭐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홍보하는 거 오히려 이익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떤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안티 프리지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겠어요? 그럼 안티 프리지아법 뭐냐면 상표권에 이걸 넣는 거예요. 남의 상표를 이용해서 가짜 상품으로 자기
광고, 자기 인플루언서 영향력, 그리고 자기 뭐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도 경제적 이득을 얻은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 받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결정한다면 그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남의 영상을 일부 따가지고 와서 그거는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죠. 근데 이게 약간 편집상의 장난이기는 한데 유튜브에 있는 다른 영상을 10초 이내 아니면 뭐 5초 이내로 짤막하게 가지고 쓰는 건 유튜브가 그걸 검열을 못해요. 그러니까 검열을 네. 못한 것 뿐이지 네. 당연히 저작권 위반 침해가 그 저작권 위반은 그러니까 따다 쓴 목적이 중요해요. 어떤 형식으로 따다 썼냐. 뭐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게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도용처럼 네. 자기가 이거 비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리지아의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따다가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거 여기서 한 거 이거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뭐 흥지야 뭐 사과문 올림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뉴스 영상인 것처럼 그렇게 짜서 올리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보도, 비평, 뉴스용처럼 쓰이는 거는 공익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건 되는데 전형적으로 안 되는 경우를 설명해주세요. 전형적으로 안 되는 경우. 갖다 따다 쓰는 그냥 영리적인 목적으로 남의 거 갖다 쓰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도 보기만 하면 돈으로 이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공익인지 영리인지가 불분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형식은 그렇지만 사실 결국적으로는 영리인 경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상표권 문제도 그렇고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 상표권 저작권은 기껏 해야 옛날에는 지면, 출판 이런 걸 기본으로 했다가 맞아. 좀 발전이 돼서 방송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를 전제로 법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을 수밖에 없다. 맞죠? 네. 이건 근데 한번 고민해볼 문제고 아마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제 생각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법을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석되느냐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유튜브에서 일부 공익적인 보도 비평을 한 경우가 있는데 수익이 보조적으로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운영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리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완전히 영리를 추구하는 채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조건 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선거법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 돼요, 안 돼요?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네. 전에는 안 된다고 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특히 선거법은 예민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법에서 유튜브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제를 안 깔고 만들어 있잖아요,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해석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선거법이 그래서 바뀐 거고. 어쨌든, 여기 프리지아 문제는 또 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어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프리지아 불쌍해요? 지금 이렇게 때려 맞아가지고? 제 생각엔 그걸 한번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을 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따른 남의 효과로 이미 얻게 된 결과다라고 봐서 사실 불쌍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난 그 부분은 불쌍해. 뭐가 불쌍하냐면 프리지아가 사실은 거의 일반인에 가까운 인플루언서일 뿐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적인 인물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가족이 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하던데 가족을 내가 준비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합법적인 일을 하는 아빠 그리고 교양에 있는 엄마 밑에서 내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무슨 준비를 해? 준비를 하고 데뷔해서 된다. 준비하고 나와서 된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이 탈탈 털린다는 부분은 이게 우리 사회가 유튜브든 SNS 이런 거에서 좀 유명인에 대해서 항상 가족이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초두에.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해. 가족 때문에 탈탈 털리면. 소개팅 가서 유튜브 할 건데 너 뭐 걸리는 거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정치는 어떠세요, 정치는? 정치도 딱 거의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이프를 버리란 말까지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감동 좋아가지고 오히려 뒤집혔잖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정치의 영역이나 유튜브 영역이나 유명인의 영역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가족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차라리. 뭐 결혼을 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정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못하면 털리는 거고 잘하면 네. 권력을 얻는 거고 어떤 것에 무서워서 몰타는 거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잘 준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자기 책임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온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 같은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사회에서 뭘 할지 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있는 피해 혹은 불행을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처자식 때까지 같이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00분 토론 하나를 다시 찍죠. 안 되겠어요. 이거 결혼을 하냐 마냐 이런 걸로. 그럼 송지아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지아지아 송지아 정리하겠습니다. 아,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도 진짜 누군가가 전 세계적으로 자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고 사실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케이스인 건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유명인이 안 된 것보다는 나중에는 더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인한테 또 지도는 있기 좋은 경험이 때문에 됐을 수도 있죠. 생각한 것보다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가족 얘기를 하던데 가족은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어차피 까발려질 건 다 까발려져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송지아는 준비하려면은 멘탈을 사람이 뜯어고치긴 어렵지만 멘탈을 소시오패스처럼 강화하면 돼요. 더 뻔뻔하게. 가족을 건드리냐 그럼. 이러면서 하네스처럼 나가야 돼, 차라리. 하네스를 그 방법에서 결국 거의 성공한 건 다름없어요, 하네스는.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어도 더 떳떳하게 했잖아. 그래! 내 남자친구 오빠 출신인데 어쩔래? 그렇게 차라리 하네스로 나가는 게 낫다.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직업은 멘털이 네. 굉장히 있어야지. 멘탈은 네. 하네스 언니한테 배우렴, 지아씨. 자. 자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